임신을 우려해서 배를 걷어차고 샤워기 줄로 목을 감고 쇳파이프로 폭행을 행하고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즉 지도자와 코치, 성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그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는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지금 대학에서 코치를 하고 있고 태릉 빙상장에서 개인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7년 동안 정신과 입원만 수백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 전에 가해자 피겨스케이팅 최근 코치를 태릉 스케이트장에서 우연히 목격하고 우리 피해자가 흉기로 최 씨를 피습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피의자로 전락되고 구속됐다가 체포됐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들을 지금부터 저의 질의를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선수 시절에 최근원으로부터 선수 시절의 지도자에게 경기 출전과 진로가 사실상 좌우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종속 구조 경험했던 그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 진로 및 성과를 위하여 코치와 감독의 말을 들어야 하는 구조였고요.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체벌이라는 프레임을 쓰여 폭력과 폭언을 당연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루밍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공론화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예, 지도자한테 눈 밖에 나면 진학, 출전, 평가 이 부분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경기 기회가 박탈되죠. 그리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절이 거의 불가능한 분위기죠. 네. 예, 당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티를 내거나 말을 하게 되면 폭행이 더 심해지기도 하였고 성폭행 보복 압박감과 좀 저는 나 혼자 참으면 된다는 생각과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며 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더욱이 권력을 사용하여 아무렇지 않게 그 가해자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지도자는 영구제명으로 발을 다시는 들여서는 안 된다고 체육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를 하면 선수 생활이 끝난다고 실제로 느꼈습니까?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만 참으면 된다 하고 좀 죽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자살 시도도 몇 차례 하셨죠? 네. 내부 분위기가 낙인, 보복 우려 이런 일상이었어서의 위협들이 끊임없이 오면서 이러한 폭행과 폭행에 더한 상해까지 있었는데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말할 수 없다라는 압박이 컸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조직이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선뜻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기도 했고, 네, 좀 아무래도 보복이 두렵다 보니까 혼자 감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스피드 스케이팅 최근은 코치가 가해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제 사건 이후로 영구 제명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좀 거기 안에서는 좀 눈 감아 주는 식으로 해서 다시 코치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좀 아이들을 폭행한다는 소문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폭행과 상해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거의 10년 정도 좀 우울증이 좀 심했었고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좀 스스로 피폐해진 정신과 마음을 좀 스스로 치유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좌절감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그 아내가 사각지대기도 하고 좀 일이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공론화되기가 확실히 어려워서 그냥 그저 혼자 참으면 되지, 그 마음이 제일. 예, 혼자 참으면 되지, 혼자 참으면 되지 하다가 갑자기 스피드 스케이팅 최근원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 피해자가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게 일시적으로 폭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주셔서 정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체육회장님, 예. 제가 오전에 왜 성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네. 저는 체육회 회장이 하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가해자 김아영 코치, 국가대표 피겨 선수 지도 경력 2023년 대구시장상 수상. 김아영 코치는 11살에서부터 15살까지 아동을 학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가 전식 치료기 네블라이저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화장실에 데려가서 목을 조르고 입에 피겨 스케이팅 가이나를 집어넣고 입을 자르겠다. 그 다음에 점퍼 잘못하면 다른 아이들 보고 있는데 상의를 벗겼고, 그리고 심지어 하의까지 발갑 벗겨서 이 학대를 했습니다.
주먹질, 발길질은 기본이고요. 줄넘기, 2단 뛰기 1000개를 지시하기도 했고요. 손톱으로 배 살점을 잡아 뜯기도 했습니다. 피겨스케이트 날집으로 300대 이상을 하루에 때리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문도 닫지 못하게 하고 10초 안에 용변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죽어라. 네가 죽으면 너희 엄마한테 천식으로 죽었다고 말하면 돼. 엄마한테 말하면 혓바닥 자른다, 죽일 거다. 선생님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지.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부모님께 말하면 손가락, 발가락 가위로 하나씩 잘라버린다. 피겨 그만두거나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여기에 대해서 김하영은 피해자 어머니와의 녹취록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러면 때린 거는 맞나요? 김하영, 때린 거 맞아요. 발로 차고 그런 거 맞나요?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구 빙상연맹 박세우 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 피해자는 11살부터 15살까지 이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징계했나요? 저희 연맹에서도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4월 달에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실에서도 이제 자료 요청이 있어서 들여다보다가 저희들이 대구 빙상경기연맹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이 지금 당사자 둘이 소송 중이고 그 소송이 끝나는 걸 지켜보고 대구시 연맹에서 징계를 공정위를 열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징계권이라고 아시죠? 우선 징계권. 네. 왜 우선 징계권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저희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구 연맹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대구 연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면 합의를 시도했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 연맹 회장이 네. 김하영 코치와 네. 함께 합의해라라고 종용했죠? 예, 권유하는 과정에서 거의 같이 자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딸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 합의하라고 하면 그게 권유예요?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종용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종용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이라면요. 네. 김하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맞다고 이야기한 녹취록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빙상연맹이 계속해서 뭉갰고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1심이고 내부적으로 사실상 2심인 대구체육회가 뭉갰고 이 와중에 대구 빙상연맹 회장은 피해자를 보고 회장 아빠라고 이야기를 부르라고 하고 그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했던 사건 맞죠? 네, 그 화해를 권고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지사지 해보세요. 그게 이게 화해가 될 일입니까? 11살 때부터 15살까지
그렇게 죽으라고 때리고 네 죽으면 너희 엄마한테 전식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고 너희 엄마한테 일러주면 너 죽는 줄 알아라.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버리겠다. 했던 이런 모든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해를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게 정상입니까? 징계를 주고 두 번 다시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이 그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만든 자리에서 회장님을 호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편리한 증언만 듣고 다니나요? 이런 범죄 행위가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어른들이 은폐하고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봐주고 그리고 이 범죄자가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징계를 안 주고 그게 지금 빙상연맹이 하는 일 아니에요? 자, 정리해 주시죠. 너무 많이 쓰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요. 질의하면서 처음으로 떨어봐요. 손이 떨리고 많이 떨려요. 그리고 빙산연맹, 대부분 빙산연맹, 그리고 그 코치, 그들의 행태가 정말 떨립니다. 치가 떨리는 게 아니고요. 몸이 그냥 떨려요. 체육회장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의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도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에 대해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취임하고 3월 달부터 스포츠 공정위 관련 정관을 6차례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체육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이런 비행위들에 대해서 이번 제 임기 동안에 뿌리를 뽑아봐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최근은 연구 제명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하영 연구 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빙상연맹 김상윤 회장 중징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한체육회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